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다육이 정말 키우기 싫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하우스에 와가지고 물을 주는 것도 겁이 나고, 그리고 와서 다육이들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가을 같으면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우스를 매일매일 방문하고 싶은데, 여름만큼은 회피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육이들 상태가 많이 나빠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싶어도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일수가 일주일 이상 돼버리면 이 뿌리 속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을 줄 때도 아주 조심조심 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뿌리가 건강해 가지고 저번주에 물을 준 다육이들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다육이 뿌리가 좋지 못하면 다육이들의 잎이 무르거나 아니면 색 변화, 열화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깍지벌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거나 잎이 무르는 그런 다육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건조해 가지고 공중뿌리가 나는 그런 품종들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깍지벌레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기면 잎이, 예뻤던 잎들이 변이가 오면서 못나지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하게 키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또 물을 펑펑 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여름 더위에 그냥 물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날씨를 잘 선택해 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날씨, 처음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날씨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날씨 선택이라는 거는 흐린 날, 특히 30도를 넘어가는 그런 온도가 대략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물을 주면 얘네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날씨를 봐서 30도 이상 3, 4일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다육이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요즘 고온 다습한 환경들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 다육이들 잎이 변화가 약간 살짝 이상하다 라는 다육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흙에서 꺼내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가가지고 이렇게 콜로라타 얼굴을 보면 이렇게 지금 물러가고 있죠. 아마 집에 있었다 그러면 바로 화분에서 꺼내 가지고 치료를 해 주었을 텐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또 얘를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장점으로 타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안쪽에 잎이 잘못됐죠.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죽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깝지만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생장점을 한번 살펴가지고 문제가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연 치유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런 다육이를 보면 여름에 오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시기가 지나야지만 또 다육이들이 또 예뻐지고, 또 가을에 또 다른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 높은 기온에 잎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이 줄기 상태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뿌리를 많이 손대 가지고 새 뿌리를 내려 가지고 심어 주는 게 이 다육이들, 이 오래된 다육이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잘 살펴 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지거나 잎이 작아지거나 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거의 많이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심어 주는데, 이 지금 원종 캔디 같은 경우가 뿌리를 많이 손대고 새로 심어줘 가지고 이렇게 여름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나는 것도 볼 수 있죠.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백봉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뿌리를 많이 손댔습니다. 뿌리를 손대 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렇게 또 여름을 또 건강하게 물을 주면 물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뿌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특히 분갈이를 하면서 탭불을 내려서 심어줬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종목남금은 역시 여름에 강합니다. 여름에 강해서 이렇게 잎이 떨어진 거 없이 건강하게, 물도 지금 2주 전에 줬으니까 여름을 특히 높은 기온을 이렇게 또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래된 방울복남금 무지 같은 경우도 아쉽지만 이 윗부분을 보면 잎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가 가을에 분갈이할 1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잎이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워낙 여름을 힘들어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러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엽 정리할 필요성 없이 여름을 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엽들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쉽게도 한번 이 물을 한번 굶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새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줄리아철야 같은 경우도, 율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풍성하게,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을 많이 굶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8월만큼은 물을 주면서 좀 물을 단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이 부족한 다육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물을 주는 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합니다. 정말 힘든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 빼고는 전체적으로 8월 한 달은 단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이 정상적으로 잎이 마르는 부분은 어떻게 마르냐면 이렇게 이 링고스타처럼 이렇게 노란 잎을 띄면서 마릅니다.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럴 때 물을 또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 조금씩 주면서 얘네들이 물만 축인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만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무 같은 경우도 참 여름을 좋아하는 품종인데 역시나 물을 굶기지 않았더니 그새 많이 컸습니다. 지금 이 긴기아남 같은 경우도 여름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인데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라울, 뒤쪽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도 여름을 참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았다가 물을 주려고 하고요. 정말 잎을 만졌을 때 수분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위험해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뿌리가 고사되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잎을 만져서 잎이 완전하게 수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접혀지는 정도라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다육이가 물음병으로 가는 확률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씩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꽁치아 같은 경우 잘 보면 어떤가요? 거의 물이 바짝 말라 있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는 게 오히려 이 물음병으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여름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